저항은요 밖으로 빼서 외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내부 저항은 없네요. 여기 저항이 10ohm짜리하고 저항을 모르는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쓰는 전압을 표시해보라고요. 어떻게 쓰면 돼요? 뭐 한 거야? 10분이나 했었잖아. 10 플러스 R분의 20 곱하기 여기 전체 전압을 V1이라고 하면요. 전압은 나눠 쓰는 거죠. 무슨 비율로? 각각의 저항 비율. 그러면 저항이 몇 대 몇이니까요? 10대 R이니까 전압을 10대 R로 나눠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전압이 얼마예요? 10 플러스 1분의 R. 전체 합성 저항에서 얘 저항의 크기만큼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 값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아, 뭐해? 뭐해? 이 전체 전압이 얼마인데? 20.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니? 이 정도는 하셔야죠. 자, 앞에 숙제해온 거 질문 봤죠? 자, 보시면 86, 87에서 넘길게요. 자, 88, 89에서 질문. 203 203에서 어떤 거예요? 4번이 더 큰 범위로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큰 범위로 안 하고 작은 범위로 해요? 만약에 3A가 흐르는데 3V가 흐르는데 1V 단자에 연결해요? 1V 단자에 연결하면 1V까지만 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3V가 흐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되죠. 몇 개 알아들어요? 네. 네. 넘길게요. 90, 91. 넘길게요. 92, 93. 여기는 진짜 정신 차려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풀어서 질문 못하는 걸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넘기죠. 94, 95. 30 234 34번은 지우시죠? 34번은 지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35번이요. 이제 34번, 33번, 35번이 이제 결을 같이 하는데 34번은 이제 너무 허리기 때문에 지우라고 했던 거고 선생님이 35번으로 설명을 해봐드리면요. 1학교의 정의 이게 뭐예요? 1A. 뭐라고요? 1초 동안 한 곳은 유리아가 일주일 동안 이동한 이동한 전자의 1암페어를 얘기해 보라고 그랬는데 1암페어의 정의. 1암페어의 정의가 뭐예요? 네,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요. 1암페어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1초 동안 1쿨롱이 움직이면 1암페어 아니야? 전류는요, 총 흐른 시간분의 움직인 전하량이죠. 원형 도선이 있어요. 여기서 전자 하나가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흘러? 거기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저는 여기에 1초 동안에 이 전자가 몇 번 지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응? 1초 동안에 1쿨롱이 한 번 지나가면 1암페어죠. 10번 지나가면? 시간표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속력. 네. 얘가 움직이는 속력이 중요하겠죠?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이 시간분의 걸리는 거. 거리죠. 여기에서 얘 속력이 얼마래요? V래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전류는 시간분의 움직인 전하량이죠. 네. 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이 안 나오잖아. 시간을 구해야 될 거냐.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얘가요. 속력은 보이고요. 간거리는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죠. 그게 시간이잖아.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네. 2.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해돼? 모든 건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유추해 가는 거예요. 유추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전하량이라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량을 구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되겠어요? 네,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식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자, 34번은 안 하셔도 되고요. 35번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뭐라고요? 37번은 어떻게 되나요? 자, 37번에 저항이 뭐라는 뜻이야 이거? 이거 무슨 뜻이야? 저항이 무한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항이 부도체에서 이거 부도체란 뜻이잖아요. 그쪽으로 전류 흘러요? 아니. 그렇다고. 안 흐른다고. 그럼 그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면 그 전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회로도 어떻게 그려지니? 8호짜리 저항. 8옴하고요. 정리. 8옴짜리 두 개 병렬선이죠. 네. 맞아요. 네. 2옴, 6옴 한 줄. 그 다음에 6옴, 2옴 한 줄. 그래서 병렬선이에요. 두 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그 병렬 회로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 있는 이 줄은 없는 거죠. 저항이 너무 크니까. 민지 이해되니? 이해되는 거 맞아? 그러면 37번을 못했으면 38번을 해요? 38번은 할 수 있을 이건 어떻게 돼요? 것 같아요. 0으로 가는 거. 그래서 어떤 회로도가 그려져요? 이거 4랑 12. 4랑 12? 무슨 말이야? 4랑 12랑 비교해서 4는 어디 있어? 2랑 6이랑 2로만 가니까 2로 2 갔다 R 갔다 2 가니까 4. 2 같다, R 같다, 2로 2. 그러면 A에서 6으로 나가? 그래서 병렬 A에서 6으로는 안 가지 않아요? 저항이 되게 커서. 아니죠. 저항 비율로 전류가 날아가는 거지 안 가지 않죠? 저항이 크니까. 잘. 여기에 빈 도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도 도선으로 가고 싶고 이렇게 와도 도선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도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선이죠. 네. 이렇게 되는 회로. 알겠습니까? 네. 맞아. 자, 96, 97에서 질문 240은 41번. 그림 하나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240. 자, 240번 회로도 그려보세요. 아까는 극단적으로 저항이 너무 커요. 저항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항이 그냥 똑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물로 흐를까 안 흐를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안 흐르면 저선 없다고 생각하면 돼. 흐르면 저선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죠. 저선이 있다고 칠까 없다고 칠까? 전류는 왜 흘러요? 전류와 똑같은 게 물이죠. 물은 어떨 때 흘러요? 물은 높이차가 있어야 돼요. 그 높이차가 회로도에서 뭡니까? 전이지. 그러니까 여기가요. 보면은 4V이고 여기가 3V여야만 이렇게 흐죠. 거꾸로 여기가 4V고 여기가 3V면 이렇게밖에 안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흐르는 방향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몇 볼트고 여기가 몇 볼트인지 아셔야 되겠죠. 맞아?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저항이 10ohm짜리죠. 10ohm짜리 저항들이 쭉 있어요. 여기가 20V라고 치자. 자, 요거 무시. 무조건 얘 무시. 그러면 여기가 10ohm이고 여기가 10ohm이야. 저항비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병렬선이죠. 네. 맞아요. 여기 병렬선이죠. 병렬선이면 여기가 몇 볼트? 20V. 20볼트. 25. 여기가 몇 볼트? 20볼트. 그죠?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20볼트인데 저항비가 1대1이야. 이건 직렬이죠.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써요? 10V.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써요? 10V. 그러면 여기가 원래 몇 볼트였다는 얘기예요? 아래 20볼트.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예요? 10볼트.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예요? 0볼트. 똑같죠? 여기도요. 말해봐. 여기 몇 볼트? 20볼트. 여기 몇 볼트? 10볼트. 여기 몇 볼트? 0볼트.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요? 전이차가 없죠. 물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여기 없는 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저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로도 푸는 건 문제가 없겠죠? 네.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41번. 자, 여기에서는요, 볼트라고 안 써져 있고 기전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과 같이 양쪽 끝에 전압이 일정한 전지 2에 저항이 각각 이러한 아이들 연결 방법을 다르게 한 거죠. 첫 번째 가회로도 그리고 나회로도 그려보세요. 간단히 그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는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렸어요? 가회로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일단은 몇 ohm짜리가 있냐면 10ohm짜리가 있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뉘는 거죠. 여기 저항이 R이네하고 저항이 얼마이네? 360이네. I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가로등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2고요. 여기는 10ohm짜리고 여기에 0.5A가 갔어. 이런 얘기죠. 몇 볼트? 뭐 얘기하는 거야? 5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R이 있고요. 여기에 저항이 360ohm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몇 볼트라고요? 18볼트요. 여기 몇 볼트요? 18V. 그러면 여기에 몇 볼트가 올리는 거예요? 18V. 18볼트 걸려 있어요. 그러면 5볼트에다가 18볼트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23V. 그러니까 여기는 23볼트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값들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 365이고 18볼트야. 몇 암페어? 360. 20분이. 여기 얼마입니까? 0.05암페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입니까? 전용. 에? 아. 1암페어. 0.45. 0.45암페어죠. 아. 0.5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0.05 갔으니까 이쪽으로 0.45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틀려? 맞아? 그럼 저 저항이 안 나니? 저항이 45이죠. 전류비가 9대 1이죠. 저항비는 1대 9겠죠. 맞아요? 이걸 못 풀면 좀 문제가 있다. 정신 차려라. 자, 나 그림 그려보세요. 이제 거기 기전력값 가르쳐줬고 저항값 가르쳐줬어요. 회로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그려줘요? 그래도 처음에 갈라져서 한쪽에 두 개죠. 저항.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안 풀어도 되겠죠? 네. 넘어가죠. 자, 98, 99 질문. 넘기죠. 자, 100페이지 질문. 260. 어디요? 260. 이것도 회로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림 위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거는 변칙 없이 그대로 그리는 건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어떻게 그리니 얘들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더 간단히 못 그리는데? 이게 단데? 보여봐.
단열선은 독립되어 있다 그러죠. 그럼 따로따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이 보지 말고요. 그냥 뜯어요. 여기 몇 볼트? 7점. 여기에 7.5V짜리 그냥 이 세로도 하나예요. 됐어? 그리고 바깥쪽 얼마? 저희도 7점. 네. 여기도 그냥 7.5V 걸려있는 또 다른 회로도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직렬이죠. 네. 7.5V 걸려있는.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저항비.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그럼 전압을 3대 1로 나눴으면 되겠죠. 그럼 3대 1로 나눴으면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뭐지? 4분의 4분의 22점. 여기가 4분의 22.5V요. 여기는 4분의 얼마 나오니? 7점. 7.5V.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알겠죠? 전류는 R분의 V. 됐죠? R분의 V. 맞냐? 얼마예요? 저항분의 전압. 400분의 75. 얼마 나오냐? 8분의 3. 400분의 75. 16분의 3. 16분의 3 해요. 맞아요? 모르는 거야? 알아? 네. 하겠어? 자 여기요. 7.5V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 7.5V죠. 여기도 얼마? 7.5V. 그럼 전류 계산할 수 있겠어? 전력 되겠어? 네. 자 101페이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자 102페이지는 풀 필요가 없고요. 101페이지까지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102페이지에서요 67번하고 69번 두 문제는 푸세요. 67, 69. 자 101, 102페이지 풀어오는 거 숙제다. 자 넘기죠.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전류 파트 124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하고 이제 중3 때 배우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뭐 했었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긴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하기 전에 자기력이 뭐니? 자기장이 자기가 자기 자기력을 가진 물체. 힘. 자기력이 뭐니?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아니야? 자석과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요. 또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요. 이거 다 싹 다 자기력이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고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고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자기력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력이 뭔지 아셔야죠. 자, 그러면 자기력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그럼 자석은 뭔데?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에는 두 종류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자석이 뭐가 있습니까? 영구 자석이 있고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인 전자석이 있어요. 영구 자석이든 전자석이든 자석이면 그 순간 갖는 성질은 똑같죠. 자, 자석은 반드시 두 개의 극을 가져야 됩니다. 자, 자석을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연구가 있으니 네, 자석은 절대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없어요.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 되겠어? 그럼 원자 속에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 하나의 원자 안에도 NS가 있잖아요.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 전자가 문제를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전자가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운동하기 때문인데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 붙겠죠. 네. 근데 안 붙는 이유가 전자가 빠른 속도로 뭐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운동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뭐가 작용합니까? 원심력이요. 그 원심력이 원자력이 잡아당기는 전기력과 같아서 그래서 끌려가지도 날아가지도 않게 하면서 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자. 그럼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 주변에는 언제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전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 그러니까 전자 주변에는 항상 뭘 가지고 있다? 자기장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죠. 맞아? 이해돼? 자, 이렇게 전자의 운동 때문에 모든 전자는 자기만의 자기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원자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전자의 운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요. 그 원자 속에는 N극과 S극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극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석의 특징. 자석은 절대로 N극, S극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자석은 부위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뭐하다? 다르다. 되겠어? 똑같은 한 덩어리의 자석이라도요. 어디가 제일 세니? 양 끝쪽이 가장 센 힘이 작용하는 곳이죠. 자, 힘의 세기가 제일 큰 자석의 부위를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극 끝, S극 끝이 자극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거의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클립을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습니다. 되겠어? 자석은 부위에 따라서 힘의 세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석에는 주변에 또 다른 자석, 또 다른 금속이랑 서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자기력이든 뭐든 상관없이 모든 힘은 항상 방향과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표현하는 게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석 주변에 작용하는 힘도 화살표로 나타낼 거고요. 그 화살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자기력 선이야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어요. 자기력선은 어떻게 그립니까?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을 자기력선 이렇게 그린다 배웠죠? 여기 이렇게 그려요? 그 내부에서 왜 이렇게 그려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뭘로 결정하는 거지? 너네한테요. 자기력선 그려봐가 아니고 왜 저렇게 결정했니를 묻는 거죠. 과거 문제는 끊임없이 원인을 묻는다니까요. 원인을. 왜 저렇게 그렸어? 이유가 있어? 약속이야? 약속. N극에서 S극으로 그리자. 약속. 자, 그러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약속? 우리 약속? 맞아? 그러면 자석에서의 자기력선은 어떻게 그려요? 하나의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S에서는 안쪽.
N극에서 S극을 그리자고 약속했다며. 안쪽에서 S에서 N으로 나와. 그러면 안쪽은 왜 그렇게 그려요? 바깥쪽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서. 원은 자기력선을 그릴 때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자기력은요. 누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 노래 하이탑 원할 때 다 설명했다.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우리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나침판을 놓으면요. 나침판의 N극이 이 방향으로 힘 받아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서도 자기력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맞아요?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N극 방향은 어딜 가리킵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리켜요? 나침반 N극은 직선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자기력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네. 움직이는 방향에 그래서 접선 방향이 실제로 나침반 N극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어딜 가리킬까요? 그러면 N극이 이쪽. 이렇게 해서 N극 방향이 이렇게 힘을 받았으니까요.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받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N극 방향이 이렇게 가리켜요. 왠지 알아요? 선생님 여기가 N극인데 여기가 N극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N, S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되니라. 자, 그래서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나침판의 N극이 받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력 방향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나요. 여기에 어디가 N극이고 S극인지 안 가르쳐줄 거예요. 근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AB와 CB의 차이점 아세요? AB는 같은 극이고 CB는 다른. 네. A와 B는 얘가 S극이면 S극 이렇게 같은 극이니까 자기력선이 연결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반대극이니까 자기력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두 개가 반드시 반대극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돼? 근데 자기력선을 우리가 그린다고 열심히 그렸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는 거 아세요? 예. 자, 좁은 쪽은 뭘 얘기합니까? 힘이 강한 사기. 네, 힘의 세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을 얘기하고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자석에서의 우리가 자기력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근데 자석 주변에만 자기장이 생겨? 자석 주변에만 자기장이 생겨? 아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와 모양은 뭐가 결정하니? 그 전류의 방향. 아니 전류의 색이랑 전류의 방향. 똑같이 2A가 흐른다고 쳐봐. 그래도 자기장 방향과 세기가 달라져. 뭐 때문일까? 전류가 직선 도선이나 곡선 도선이. 네,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다른 거죠. 도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 도선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직선 도선 주변에 이 방향으로 2A가 흐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은 어떤 모양이고요. 얼마나 세게 작용하니? 이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직선 도선이 아니고요. 원형 도선이에요. 여기에 이 방향으로 2A가 흘러도 얘랑은 다른 세기의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 모양도 다르고요. 세 번째야. 뭐죠? 코일. 솔레로이드.
전류가 흐를 때도요. 똑같이 이항표의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그래도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와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 셋 중에서요. 막대 자석이랑 같은 자기장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3번. 네, 솔레로이드가 막대 자석과 같은 자기장 모양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기장 방향 어떻게 설정하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자기장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죠? 손을 오른손으로 결정하죠. 그렇게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선생님.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른손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누가 알려줄게요? 패러데이. 앙페르입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앙페르의 이름 원래 이름이 앙페르고요. 미국 분들이 암페어라고 읽었다고 했죠.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인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죠. 그랬을 때 자기장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항상 이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감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손바닥이 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요. 항상 손바닥 안에 얘가 들어가게 감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전류가 아래로 흐를 때는 아래로 감으시면 되니까 전류가 시계 방향,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주변에 자기장은 동심원 형태로 생겨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위치에 나침판을 놓으면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다 나침판을 놔요. 그러면 N극 방향,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실제 N극 방향일 거야. 그렇죠?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P에다가 나침판을 놓을 거예요. N극 방향은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실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떨어져 있는 3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다 나침판을 놔요. 그랬을 때 N극 방향은 접선 방향 이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나침판을 앞, 뒤, 좌, 우에 놨을 때 N극 방향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라가 100% 시험 문제죠. 알겠어?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때 그 방향으로 N극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알겠어. 누가 더 세? 몇 배 세? 이게 문제죠.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선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불러. R분의 K, I로 구하죠. 자, 이때요. A, B, C요. 어차피 분자에 들어가는 K, I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은 뭐니? 거리와 반비례하겠죠. 얘는 거리가 R이고 얘는 2R이고 얘는 3R입니다. 그럼 자기장의 세기 비율 불러요. 6대 3대 2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직선도선은 이렇게 해요. 근데 원형이나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보는 방법은 좀 달라. 이게 뭐가 달라? 손가락이 전류 방향. 그쵸. 아니 내 손가락. 자, 오른손을 쓰는 건 똑같지만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다. 도선에. 됐어?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겠죠? 근데 문제 있죠. 직선도선에서 생기지 않는 영역이 생겨요. 영역의 구분이 있죠. 뭡니까? 안쪽과 바깥쪽. 보이세요? 안쪽과 바깥쪽이요. 우리 아까 자석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석의 안쪽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 자기장 방향은 달라요. 정반대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중학교 2학년 공부를 어떻게 쓸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안쪽에 있다. 되겠어? 그러니까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하게 감아. 그러면 엄지손가락 정확하게 표시. 도야, 넌 어떻게 간 거니?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지 않고? 왜 그렇게 감죠? 이렇게 있지 않다고요.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감으셔야죠. 저 이거 평면이 있는 줄 알았어. 어? 네. 야, 칠판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감으셔야죠. 네. 이렇게 감기잖아요. 네. 네.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요? 여기. 칠판 안쪽을 향하죠. 네.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요.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방향이 안쪽에 형성되어 있다. 그럼 바깥쪽은요? 바깥쪽은요? 집에서 나오는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되겠어? 자, 솔레로이드에서요. 자, 솔레로이드에서 그러면 이 선에서 전류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거 판단해야죠. 네. 자, 이때요. 가운데 있는 선을 보는 새끼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걸로 판단 안 되는 거죠. 뭘로 보니까? 첫 양끝 번째. 선으로 보는 거죠. 양끝. 양끝 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왼쪽 선 봐요? 오른쪽 선 봐요? 오른쪽. 오른쪽 선 보죠. 네. 겉으로 드러난 선 보는 거죠. 얘 속으로 들어가 있죠. 안 본다. 근데 얘는 따라가시면 여기에 무슨 극입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와야죠. 네.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보이는 도선에서 전류가 내려가게끔 손을 감으셔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 자기장이니까 이 안쪽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무슨 극입니까? 이거 막대자 소리랑 똑같다면서요. N극. 여기 자기장이 자기력선이 나가죠. 그러니까 무슨 극입니까? N극. N극이죠.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S극. S극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을 거니까 나침판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준다고요. 맞아요. 이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때 같은 방향인 것들끼리 묶어라. 기억 디귿 니은이랑 리을 미을. 일직선이 되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나침판의 바늘이 똑같죠. 어느 쪽? 안쪽 자기장. 이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되겠어요? 네. 자, 얘네들은요. 이 방향이죠. 반대. 맞냐? 이런 식으로 자기장 방향 결정하셔야 되고요.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 세기 구하는 방법. 자기는 쓰기. R분의 K-I요. 직선 도선하고 구하는 거 똑같고 상수값만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안 들려. 자, 얘는 R분해가 안 된다 그랬죠. 도선이 여러 개라서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못 잰다 그랬죠. 네.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은 쟤네들하고 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말을 해요. 뭐죠?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전류의 세. K2 플라이 또 N I죠. 자, 여기에서 이건 상수일 거고요. 이건 전류의 세기일 거고요. 얘가 뭐죠? 1m당 가면 그쵸. 얘는 1m당 가문수죠. 우리 10번 감았어요 라고 했을 때 10번을 넣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cm 도선에 10번 감았어요. 저는 50cm 도선에 10번 감았어요. 그러면 얘는 n값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되니? N 값에다가 50 집어넣어야 돼. 20cm에다가 10번 감았으니까 1m에는 몇 번 감은 거니? 50번 감은 50번. 거죠. 길이가 5배 길어지니까. 맞아. 네, 그래서 여기다 50을 대입하셔야죠.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 게 맞습니까? 20. 20 넣어야죠. 그래서 1m당 가문수로 환산해서
실제로 이 막대 안에 도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져 있냐, 촘촘한 정도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았어요. 자, 근데 꼬맹아, 똑같이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치자.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까? 달라요. 왜요? 상수값이 다르고 그래요. 그렇죠? 상수는 어디로 갈수록 큽니까? 상수는 누구 상수가 제일 클까요? 직선, 원형, 솔레로이드. 솔레로이드. 상수를 외우진 않아도 크기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솔레로이드. 네,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큽니다. K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K 프라임은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K2 프라임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서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은 훨씬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을 설정을 못한다?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밖에 없는 물리 원 수준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는 N극 방향 결정해라.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애들 거기가 시험 범위일 텐데. 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도선의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4A가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선 I2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가 2A가 흐릅니다.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도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거고 B도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길 겁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A와 B. 그리고 A와 B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까지의 거리는 몇 대 몇일까요? 아, 1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까지 두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게 돼야죠. 2대1. 네. 자,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적어도 그 부위에서 A가 만든 자기장과 B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섹터, 여기가 나구역, 여기가 다구역이라고 하죠.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있는 가능성은 납니다. 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간접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시면 A라고 하는 도선은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로 가게끔 하시면 이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 도선보다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 A 도선은 가 섹터에서는 나오는 방향, 나 섹터는 들어가는 방향, 다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B 도선은요 라고 했어요. B 도선도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B보다 오른쪽이 들어가고요. B보다 왼쪽은 다 나와요. 그러니 B보다 왼쪽은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고 B의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두 개의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건 가운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내라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전기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각 그 전하의 극이 같을 때는 내부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어요. 자, 도선에서는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을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내부점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야, 맞아?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A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B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 세기만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돼요. 맞죠? 자, 그럼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A 도선과 B 도선의 세기가 같아야 되는데 A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니까 A분의 K
뭡니까 사실은? 전류비예요. 그래서 네. 전류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그럼 세기가 같으려면 그래서 전류 비율과 같은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다. 그래서 거리 비율도 몇 대 몇이면 된다? 2대 1이면 된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 비율이 자기장이 0이고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근데 얘가 흐르는 전류 방향이 거꾸로라고 치자.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디니? 도현아, 눈 떨어지지 않게 어디니? 다죠. 됐어.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니까 바깥쪽이 자기장이 0인 곳이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여전합니다. 전류의 세기 비율이 자기장이 0인 곳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니까 언제나 A 도선으로부터는 2만큼, B 도선으로부터는 1만큼 떨어진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전류의 세기가 약한 I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형성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해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거꾸로 줍니다.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 아, 두 도선의 흐르는 전류 방향 반대겠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비가 2대 1이니까 전류비가 2대 1이겠네. 이거 치고 들어가줘야죠. 알겠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선이 2개가 아니고 3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개 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구하는 방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말고 하나 더 배운 거 있어요. 뭐요? 영구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뭐가 생기냐면 자석이 주변에 뭘 만든다고요? 자기장을 만드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자기장이 2개 이상 생기면 이 자기장이 합성돼서 뭘 만드니? 이 서로 다른 2개의 자기장이 합성돼서 반드시 뭐 만듭니까? 힘 만듭니다. 그 힘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도 힘이 작용한다. 그 힘이 자기력이다. 알겠습니까? 자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자기력이라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합니까?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한테 작용하는 힘입니다. 알겠어? 자, 자석하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고 저 힘은 언제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셔야죠. 저 힘의 방향과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 도선 어느 쪽으로 힘받아요? 그쵸? 자, 이렇게 손을 피셔야 돼. 감는 거 아니야. 자,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도선에서 본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럼 힘 방향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도선이 받는 힘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선에서 전류는 위로 흐르고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을 향하기 때문에 도선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오른쪽을 가리켜야 돼요. 그렇다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게 칠판 안쪽이죠. 그러니까 이 도선이 칠판 안쪽으로 갑자기 빵 하고 밀린다고요. 되겠어?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럼 힘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비율 사이즈. 아, 비율 사이즈. 자, 힘은요. 힘센 B라주시로 구한다. 기억납니까? 맞아요. 자, 이때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도선에 예를 들어 5테슬라가 작용한다고 치자.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저 도선에 2A가 흐른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저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치자. L은 도선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10N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힘센 B라저씨로 계산하면 된다. 힘센 B라저씨로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죠. 이해? 하겠어?
자, 그러면 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또 전류의 세기를 바꾼다.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킨다. 네. 가만히 자서 된다. 네, 자기장의 세기. 또. 더긴 전선 아니 더긴 도선 네, 또요. 그 각도를 네. 자, 힘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자기장을 세게 하거나 전류를 세게 하거나 도선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자명하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몇 도여야 된다? 90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도선에서 만약에 도선이 자기장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죠. 그렇다면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여전히 10N니까 더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선의 길이를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찢었을 때 이 방향만큼이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 맞아. 그러니 이 자체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뭘로 구하면 된다? 실제 이 길이의 사인 세타다. 맞아요. 라고 하는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이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겠어?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이 자기력을 이용하는 도구. 전동 네, 전동기요. 그럼 전동기가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 상품.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전동기예요. 전동기는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자기 에너지. 전동기죠.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자, 여기에 순간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러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연구 자석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자기력이 생겨서 그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이 움직이는 건 사실은 전기 에너지가요. 자기력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동기에서의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자, 이 전동기가 들어있는 건 세탁기, 냉장고, 됐어? 믹서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동칫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동기 말고요. 저 자기력을 이용한 게 또 뭐 있을까요? 발전기. 발전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외웠는데 스피커요.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고요. 스피커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스피커가. 또요. 스피커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또 뭐? 전류계와 전압계요. 전류가 흐를 때 거기에 있는 바늘이 움직이는 이 바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자기력입니다. 끄덕끄덕 하지 말고요. 근데 왜 가다 말아요? 얘 계속 돌잖아. 근데 왜 걔는 가다가 멈춰요? 어차피 힘이 작용하면 바늘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좀 끌고 가자. 반대로 돌아가고 그 뭐야 전기의 방향이 바뀌는. 그럼 반대로 돌아가면 되잖아. 전류의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자기력이거든요. 전류가 세지면 자기력도 세져서 더 많이 미는 거예요. 더 많이 움직여요. 자, 근데 왜 가다 마냐고. 안 들려? 전류가 안 흐르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제자로 돌아와야 돼. 점점 그러니까 바늘 같은 게 움직일수록 점점 힘이 세가지고 쓰는 힘이 더 세죠. 그 각도가 왜 이 힘이 더 쓰죠? 왜 더 쓸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점점 같은 힘을 줘도 점점 바늘을 미는데 힘이 점점 세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각도가 90도에서 0도에서 힘의 세기를 미는데요. 이 물체를 미는데 얘를 미는데 점점
밀수록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힘이 점점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못 가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힘이 많이 드는 이유가 없는데? 봐봐요. 뭐 하나를 질문을 하면 깊게 생각을 하셨어야 답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과거는 하나를 대답하면 그 다음에 꼬리를 계속 물 거야. 네가 대답 못할 때까지. 정류자가 없어서. 정류자는 들어있어요. 거는 걸려. 생각을 해요. 남들 눈치를 보지 말고요. 민지야, 네 생각을 하라고. 반대의 그렇죠. 반대이면 뭔데요? 바늘이 가다 멈췄다면서. 멈추는 이유가 딱 하나 아니야? 뭔데? 멈추는 이유가 뭐야? 힘을 알자이가 없어. 아, 그렇죠. 알짜임이 0이라고. 그럼 알짜임이 0 만들어지려면 자기력 말고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힘이 생기게끔 하면 되죠. 네. 뭘까요? 반자성식. 탄성력. 아, 이 바늘이 밀수록 용줄이 변형되는 거야. 그럼 많이 밀수록 탄성력이 커지죠. 그래서 탄성력이 점점 커져 자기력과 같아지는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좀 생각이라는 거 하자. 얘들아, 너네가 쓰는 간단한 도구는 과학적 원리가 간단하잖아. 들어갈수록 복잡해요. 그래서 전류의 바늘이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자기력만 작용하진 않습니다. 탄성력까지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제자리로 탕 하고 오죠. 그래서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탄성력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 안에는 자기력과 탄성력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나 궁금해요. 여기 A, B, C, D, A, B가 받는 힘. A, B에서 받는 힘 방향. 실방으로 들어가서. 네, 이거 아까 그렸던 그 도선이랑 똑같죠. A, B만 보시면 되니까 전류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안쪽으로 미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CD에서 받는 힘 이렇게 나오는 무조건 얘하고 얘는 힘의 반대. 방향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전류의 방향이 달라서. 네, 자기장 방향은 똑같은데 라고 하셔야죠. 됐어. 자기장 방향은 일정하나 전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뭐다? 반대다. 알겠습니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AB 쪽 날개와 CD 쪽 날개는 자기장 방향 갖고 전류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힘 방향이 반대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한 놈은 누르고 한 놈은 밀기 때문에 애색이 돌아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꼬병아, BC 방향이 힘 방향. BC에서 적용한 힘 방향. 없어요. 왜요? 사인 세타. 그렇죠. 네.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사인 0도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힘은 양쪽 날개에서만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보면 항상 A, B에서 전류가 위로만 흐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위로만 흐른다. A, B 날개에는 언제나 전류가 위로만 흘러.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안 움직여요. 아니요. 뭔 소리야? 지금 A, B 날개에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미력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근데 왜 안 움직여? 움직이지. 힘을 받는데. AB에서 위로. A, B 날개에는 언제나 위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갔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왔다. 얘는 언제나 A, B 날개에는 안쪽으로 미는 힘밖에 안 받으니까. A, B 날개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도 밀려서 이리로 가죠. 근데 얘가 여기에 와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못 돌고 반 바퀴 돌 때마다 제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실제로 전동기는 한 방향으로 계속 돌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A, B 날개가 반 바퀴 돌면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되겠어? A, B 날개가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짓을 누가 한다고요? 정류장. 정류자가 해요. 그래서 정류자는 전동기가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계다. 이해합니까? 네. 네, 그런 얘기였어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집에요. 영구자석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력을 만들고 싶어요. 방법. 전류가 흐르는 도선밖에 없는데 저희 그 도선에 자기력이 작용하게 하고 싶어요. 방법. 수외막대기에다가 하기 그렇죠. 가나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2개 있으면 되죠. 자기력은요, 사실은 영구자석 없어도 돼요.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만 있어도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왜요? 자석이 없는데? 실제로요. A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A 도선 자체가 뭘로 바뀌니? 자석. 그래서 얘가 주변에 뭘 만드니? 자기장. 그러면 A가 만든 자기장이 B에 생기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전류도 흐르고 자기장도 있죠. 그러니까 뭘 받게 됩니까? 힘. 그것과 똑같은 일을 누가 합니까? B 도선도 합니다. B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뭘 만듭니까? 자기장. 그 자기장을 누가 받습니까? A가.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자기장도 있고 전류도 흐르는 겁니다. 얘도 힘 받죠. 맞아? 자, 그럼 빠른 속도로 생각. A, B가 받는 힘 방향. 빨리 찾아. A 도선과 B 도선은 각각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을까요? 빨리 구하세요. 아니 나도 좋아지네. A 도선이 받는 힘 방향이 우리가 어느 쪽이야? 왜 오른쪽이야? 말해. 네. 조금 크게 얘기할래? 자기장이랑 절대 자, A 도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B 도선이 A 도선이 있는 쪽에 자기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럼 B 도선이 A 쪽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도선의 왼쪽에는요. 얘는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뭡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되겠어? 그래서 B 도선은 A한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A 도선의 입장에서는 전류 흐르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어느 쪽으로 받습니까? 오른쪽으로 받아요.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납득하길 바래. 되겠어? 이제 해. B 도선이 받는 힘. 자, 이걸 하고 있는 너네들은 미친 연놈의 새끼들이야. 왜요? B도선도 똑같. 왜요? 빨리 생각해. 왜요? 아니요? 빨리 생각해. 왜요? 똑같은. 전 들어가는 방향으로 불만. 아니요? 다시 생각해. 도현, 네. 생각해. B 방향, B가 받는 힘의 방향. 왼쪽. 그렇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 바보 새끼들아. 맨날 얘기잖아. 작용 반작용. 그럼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어느 방향입니까? A 맞아. 어느 방향? 왼쪽. 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무조건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 근데 뭘 그걸 하고 있어? 너네 이거 원리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이 방향이에요. 같은 크기예요.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두 힘이. A 도선이 B 도선에 만든 힘이랑 B 도선이 A 도선에 만들어준 힘이랑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얘 방향만 결정하면 얘 방향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A가 받는 힘이 세요? B가 받는 힘이 세요? 같은. 당연하죠.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게 과학적 근거예요.
2대 자 빨리 구해. 예,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A도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B도선 빨리 구하세요. 자 이번에 C도선이요 이 방향으로 흘러요. 이 방향으로 흘러요. B도선 빨리 구해. 자 E하고 F도 있어요. 흰 방향 빨리 구하시면 돼요. 결정했니? 네. 우여가 나와서 A, B 흰 방향 그려. A, B, C, D, E, F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그려. 우여서 두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무슨 관계라고? 자동 반전기의 두 힘의 방향은 어때야 되는데? 네가 그려 봤잖아. 정신 안 차려? A 도선이 받는 힘이 왜 그 방향인지 설명해.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힘받아서 이렇게 돼서 왜 나오는 방향입니다. A 도선의 전류가 아래로 흐르는 걸 알겠어. 그럼 A 도선의 자기장은? A 도선이 받는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야? 그건 A 도선이 만든 거고요. A 도선이 받는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그럼 B가 A 쪽에다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줬는지를 생각해야죠. 그럼 A가 받는 힘 방향은요? 네, 정신 차려라. CD도 해. 그 옆에도 해. 왜요? 칠판에 있는 4개의 규칙성 설명해.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안쪽으로 힘받고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바깥쪽으로 네. 좋아요. 공부 그렇게 하세요. 자, 물리는 언제나 규칙성을 찾는 과목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규칙성을 못 찾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물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맞아봤자 의미 없어요. 이 안에서 전체 흐름을 찾고 보려고 노력하셔야죠.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려봐드렸어요. 두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4가지 경우 다 그려봐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를 배우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경우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는 1분에 저 10문제 풀었어요. 이런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를 배우면 그것과 연결된 걸 자기가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죠. 왜? 규칙성을 찾았으니까. 근데 의미 없이 이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다르죠? 이 문제 또 다릅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줄 수가 없어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보시면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위쪽으로 같은 방향, 아래쪽으로 같은 방향. 그랬을 때 힘은 어떠냐? 같은 방향이면 무조건 힘은 서로 입력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만 하면 항상 청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고요. 되겠어? 이 두 힘의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힘의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기력을 확장하면 이 개념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냐? 되겠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력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책을 펴시면 저요. 꼬맹아. 무슨 표시인지 알겠죠? 제가 주말에 단과 수업을 하는데요. 동쪽을 써줬더니 서쪽이 어디냐고 묻더라. 와 정말 때리고 싶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나이에 맞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쪽을 써줬는데 그럼 서쪽은 어디예요? 라고 묻는데 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그 수준을 알고 말한다. 자, 내가요. 남북 방향으로 도선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했습니다. 이 도선의 아래쪽에다가 나침판을 이렇게 놨어요.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킬까요? 어딜 가리킵니까? 도선 아래쪽에 나침판이 있는 겁니다. 도선이 이렇게 있고 나침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이쪽에서 N극이 어딜 가리키냐는 걸 묻는 거예요. 서쪽이요. 서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어느 쪽 가리키니? 북서쪽. 왜 북서쪽이니? 전 도선에 의해서 서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 방위 표시를 줬으니까 그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서 가리키는 게 있으니까 왜 나침판을 북쪽으로 가리키려고 하니? 지구는 거대한 자석과를 했기 때문에 자,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 원래 있죠. 그 지구 자기장 방향이 나침판 N극을 북쪽으로 가리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침판에서는 이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침판의 N극이 항상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겠죠. 자, 근데 도선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도선에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오면 여기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흐르는 도선의 밑에 자기장 자석이 있으니까 나침판이 있으니까 나침판의 N극은 서쪽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N극을 잡아당기려는 전류에 의한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죠. 그럼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여기 오겠니? 아니죠. 이 두 힘의 합력 방향을 가리키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의 합력 방향이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에요. 그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면 더 많이 서쪽으로.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작으면 훨씬 더 북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이게 회전했을 때 나침판의 N극의 각도가 그래서 정확하게 몇 도가 된다면 45도가 된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통해서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 측정하는 실험들도 해요. 얘들아. 그걸 잘해서 써요. 모르니까 쓸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도선을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도선이요. 네. 도선. 이 실험을 할 때 도선을 어느 방향으로 배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까? 북쪽이나 남쪽. 북쪽과 남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도선을 놓으셔야. 그래서 나침판의 바늘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죠.
알겠어? 그래서 움직임 각도와 지구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도서는 남북 방향을 가리키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실험에 오차가 없겠죠. 실험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알겠어? 그래서 저런 것들 기자재 여러분들이 설치해 보면서 도선이 왜 이 방향이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합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꼬맹아, 왼손으로요 자기력 가리키는 방법도 해보세요. 재작년에 출석 면담에서 나왔던 거. 오른손 왼손으로 다 해봐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는 오른손만 했어요. 근데 왼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셨어요? 자, 설명. 도연아 설명해. 여기가 반 저희도 정이죠. FB I 새끼야. 자, 이렇게 할 때 여기가 F입니다. F가 뭐예요? 힘. 네, 여기가 B. 자기장. 여기가 I. 전류. 알겠냐? 가가지고 설명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오른손 왼손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얘기 했어요. 5분밖에 안 남아서 진도를 더 나가는 거 무의미할 것 같으니까 130페이지 오세요. 13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푸시는 겁니다. 13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푸셔야 되냐면 (133페이지까지요) 130부터 133까지 빠른 속도로 보십시오.